반갑습니다. 과연 전세자는 바보인가? 무주택의 딜레마. 아파트 가격 2년 사이 11억 올랐다. 벼락거지라는 조롱. 호구라는 낙인. 갑자기 상승한 집값에 상대적으로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를 일컫는 신조어. 벼락거지? 시대 조롱적인 아이러니다. 정부의 주택 안정화 정책만 믿고 무주택으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 버렸다.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 믿고 집을 사지 않고 버틴 한 사람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나도 집을 사려 했건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몇 년 새 급등 아닌 폭등을 하였다. 옛말 하나 틀린 게 없다. 역시 부동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파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서울의 집값을 한번 보자. 서초동 레미안 서초 STGS 사용 승인 2018년 1월 593세대. (2018년 4월) 전세가 8억, 2019년 9월 11억, 2020년 10월 전세가 12억 9천, 2017년 5월 매매가 13억, 2020년 12월 매매가 24억, 2년 사이 11억이나 올랐다. 정말 대박이다. 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전세자는 집주인들의 호구인가? 맞벌이도 빠듯한데 전세가는 5억이나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만 믿고 3년 전에 집 팔고 가격 떨어지기만 기다렸다. 청약에 허황된 꿈만 쫓다. 이제 쫄딱 망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 4.42% 상승. 2011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 계속 늘어. 그럼 부산의 경우는? 부산 장전 레미안 2017년 9월생 1938세대 2018년 4월 전세가 3억 5,500, 2019년 9월 3억 8천, 2020년 10월 6억 8천, 2018년 4월에 매매가는 5억 8천, 2021년 1월 매매가 11억. 벼락거지란 신조어 딱 떨어진다. 청년 주택 수요자의 불안감, 자책감, 자괴감, 억압된 분노가 주식시장으로 몰린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집값 밀어 올리기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또한 전세가 폭등으로 이사를 포기하는 세대가 늘어나며 오히려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국민들의 수요, 눈높이에 맞춘 신규 주택의 공급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은 과연 올바른가? 그럼 어떻게 해야 옳은가? 지금은 부동산의 규제가 아니라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에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오직 공급뿐이다. 주택 청약 시장의 무주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부터 적용하고 무주택자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올리고 양도세 일시적 완화하고 가진 자들이 팔 수 있도록 유도하라. 다주택자들이 빨리 주머니를 털게 하라. 포퓰리즘 돈풀기 생색이 아니라 주거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라. 매가지를 털어진다고 사람이 따라가드냐? 사람은 무지랭이 동물이 아니다.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려면 억압이 아니라 자유와 원칙이 필요하다.
폭등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공급과 자유 경쟁이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역발상을 이용하라. 부동산 완화 정책에 그 답이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라. 그럼 올해의 부동산 주요 뉴스를 살펴봅시다. 서울시장 보선에 나서는 예비 후보들의 가장 큰 숙제는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뤄주는 겁니다. 주택 공급은 필수인데 제한된 서울 땅 위에 더 많은 집을 들이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규모 공공주택을 확보하겠습니다. 입지 또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철도, 주차장, 주민센터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부지를 활용하겠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강변북로와 철길 위를 덮어 공공주택 부지 확보를 약속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철과 전철을 지하화한 뒤 그 위에 청년주택을 공급할 생각입니다. 당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선보인 국민의힘은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화도 주장했습니다. 집을 더 높게 쌓아 올리는 방안도 본물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존 도심을 고밀도 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야는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데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강남 지역 재개발보다는 강북 지역 재개발에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무가 전혀 없는 그런 정말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는 생각. 적게는 16만 호에서 많게는 74만 호까지 서울에 새 집을 짓겠다고 나선 정치권. 계획 수립부터 집이 들어서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이번 보궐선거에서 뽑히는 시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데다 서울시장 권한에는 한계가 있어 정말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집값 잡는다던 여권 후보도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3,900세대가 살고 있는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난 7일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3제곱미터가 24억 6,600만 원에 팔렸는데 이틀 만에 같은 층 매물이 1,500만 원 오른 가격으로 손바뀜됐습니다. 그간 정부의 규제에 잠잠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5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인 겁니다. 매물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뭐. 재건축이 자체가 서울시장 권한이잖아요. 그게 바뀌면 많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자들이 쏟아내는 부동산 공약이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했고, 여당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건축 추진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단지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조언합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효과가 들썩이고 있지만 규제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내 중진인 김진표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하지만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 당 차원에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어제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다시 한번 선을 그었는데요. 일관성 없이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화되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공식 입장으로 전혀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정책 변화에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다만 만약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낮추면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많이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양도세율을 낮춰야 세금이 집값에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확실하게 방향을 튼 모습인데요. 그런 만큼 민주당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르면 다음 달 설 명절 전에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장해온 여러 가지 대책들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도심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풀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역세권의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해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이 밖에도 준공업지역 내 공장 부지를 주거와 산업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국민의힘도 그동안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둬왔던 만큼 정책의 방향성에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겠지만 파격적인 공급책이 나온다면 시장의 불안 심리를 덜어내는 효과가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하고 회복, 포용, 도약을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격차를 줄이면서 선도국가 도약의 길로 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통령은 25분간의 연설 동안 경제를 29번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했고 민생 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면서 전 국민이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짧게 언급했고, 북한에는 새로운 제안보다 코로나 방역 협력을 다시 촉구하면서 비대면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신년사에 담긴 새해 구상부터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석 기자입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차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요 억제에 중점을 뒀던 부동산 정책 방향도 공급 확대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상생입니다. 그간의 발언과는 크게 달라진 겁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이거나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거나 과정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52% 폭등하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원인 1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더니 선거를 앞두고 뒤늦은 사과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언급 이후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중순경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선 어떤 형태로든 사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